어제 저녁 부산 도심 주한미군 보급창고에서 발생한 불이 19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은 미군과 합동 감식에 들어가지만 주한미군 지휘협정인 소파 규정에 따라 화재 원인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하영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주한미군 55 보급창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6시 반쯤입니다. 중형재난에 해당하는 화재 대응 2단계가 발령될 정도로 큰 불이었습니다. 당연히 오셨어. 어떻게 불 끄던가 봐. 19시간 동안 계속된 불은 오늘 오후 1시 반쯤에야 완전히 꺼졌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밤사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처음에 보니까 불이 조금 났는 것 같다 싶었는데 그런데 가면 갈수록 심하더라.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내가 보이는 화면보다 훨씬 한 10배 정도 더 크게 났더라고. 혹시 무슨 일이 날까 봐 그 걱정을 좀 했었지. 불은 배관공사를 하던 냉동창고에서 시작됐습니다. 스티로폼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지어진 데다 안에 우레탄 등 가연성 물질이 많아 더 끄기 어려웠습니다. 부산 도심 한복판에서 큰 불이 났지만 한국 경찰이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미군 보급창은 일종의 치해법권 구역이기 때문입니다. 55 보급창은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미군 장비를 전국 미군 부대로 보급하는 창고입니다. 주한미군 지휘협정인 소파에 따른 군사 보안 시설로 미국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 소방은 미군 요청에 따라 화재 원인을 함께 조사하는데 정작 조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한쪽 통보가 받은 거 아니고요. 이게 미군 전속 대상이라서 어제 밤에는 들어갔는데 오늘 아침에는 그 미군 부대에서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불 끄는 데에서. 부산시는 55 보급창 인근 대기 환경을 측정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해경도 인근 해상에 오일 펜스를 설치했지만 화재 잔재물 등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소나무 군락지에 치사율이 높은 재선충병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피해가 심각한 곳은 병해충의 강한 수종으로 단계적인 전환을 추진하는 등 경남도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밀양의 한 야산입니다. 상록수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곳곳에서 나무들이 누렇게 변했습니다. 산불에 타 죽은 것처럼 붉은 빛으로 변한 고사목들도 있습니다. 올해 특히 재선충병 피해가 극심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덤석덤석 이래 있어가지고 하나씩 잡으러 다니는데 지금은 뭐 산속에 들어오면 살은 나무 하면 좋은 게 더 많은데. 한 번 걸리면 100% 말라 죽는다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경남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남 밀양의 경우 10개 읍면동 8,600여 헥타르의 산림이 특별 방제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기후온난화 등의 여파로 매개충의 서식 밀도가 증가한 것이 재선충병 피해 확산의 한 원인입니다. 그 겨울에도 따뜻했고 여름에도 그 35도 이상 되는 지속 기간이 있어서 그런지 그 기후 영향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경남 전체 소나무 재선충 피해 규모는 현재까지 37만여 그루. 비상에 걸린 경남도는 이번 달부터 18개 시군에 재선충병 피해 나무 32만여 그루를 방제할 예정입니다. 또 밀양 등 4개 시군 집단 피해 지역에는 소나무 대신 다른 수종으로 단계적인 전환을 추진합니다. 수종 전환 면적은 내년 130헥타르, 2026년 300헥타르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소나무 밀도가 높은 집단 발생지에 소나무류 대신 산불과 산림 병해충에 강한 나무를 심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산림재해 위험을 줄이고 방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경남도는 또 소나무 재선충 확산 방지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과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 국가 차원의 대응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해양 관광도시 부산에서 요트를 계류할 수 있는 곳은 현재 단 2곳뿐입니다. 최대 규모인 수영만 요트 경기장이 내년 재개발에 들어가는 데다 최근 나머지 한 곳마저 안전 문제로 사용이 금지되면서 요트 수백여 척이 오갈 데가 없어졌습니다. 최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요트 40척을 계류할 수 있는 부산 남천 마리나입니다. 이곳 계류시설 부식 상태가 심각해 최근 부산시로부터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아 사용이 중단됐습니다. 이 마리나는 현재 부산시와 세입자 사이에서 점유권을 둘러싼 명도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지난 2022년부터 소송이 이어지고 부산시는 사실상 남천마리나 관리에 손을 놨습니다. 작년 2월엔 계류장에서 익사사고도 발생했지만 시설물 보안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곳에 계류된 요트 20척이 갈 데가 없어진 겁니다. 부산에서 계류시설을 갖춘 마리나는 2곳뿐인데 440척을 계류할 수 있는 수영만 요트 경기장이 내년 재개발에 들어가면서 기존 요트 140척도 이동해야 할 처지입니다. 내한테도 한 2-3건씩 옵니다. 자리가 아예 없다고 그래요. 신규로 그러니까 계류할 자리가 없다 하니까 그런 생각하에 다른 데를 떠나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리가 나올 때까지. 오는 2026년 문을 여는 북항 마리나 시설은 방파제도 없어 계류시설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중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혹은 어떤 개선안을 가지고 꾸준히 준비해야 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장기간에 걸쳐서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제대로 된 요트 계류시설 하나 없는 상황에서 지난 8월 부산시가 발표한 글로벌 해양 관광도시 비전도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한국인이 즐기는 대표 길거리 간식을 꼽는다면 떡볶이와 튀김이 빠질 수 없을 텐데요. 부담 없는 가격임에도 건강까지 생각한 특유의 비법으로 인기를 끄는 동네 분식집이 있습니다. 동네 가게를 유니콘으로 렛츠고 라이콘, 오늘은 동네 떡볶이로 K푸드를 꿈꾸는 가헌정을 김건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아파트 상가 모퉁이의 작은 분식집. 손님이 없는 아침부터 재료 손질로 바쁩니다. 큰 가마솥에 미리 만들어 놓은 떡볶이 소스를 붓고 한참을 적습니다. 김치 양념을 바탕으로 한 소스는 양파, 당근, 무 등이 70% 이상입니다. 힘들어도 가마솥에 하는 게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거의 다 돼가는데 여기다가 무를 넣으면 무가 한 30분, 1시간 있으면 다 빠져요. 즙이. 오징어와 쥐포, 고추 등도 한가득 초벌 튀김을 합니다. 많아 보여도 반나절이면 모두 동일합니다. 명절 땐 이틀 꼬박 튀김기를 돌려야 할 정도로 주문이 밀려듭니다. 시행착오 끝에 만든 특유의 튀김 반죽에다 깨끗한 기름이 비결입니다. 폐유 쓰고 하시는 분이 폐유인지 모르고 안 들고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깨끗해가지고 그 정도로 기름을 좀 자주 갈아두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문을 연 지 8년째. 겉보기엔 여느 동네 분식집 같지만 많은 단골을 확보한 지역 대표 맛집입니다. 떡볶이는 약간 특별한 매운맛이 있어가지고. 특별한 매운맛. 네네. 맛이 양념이 다른가 봐요. 네, 깊어요. 확실히. 지역을 넘어 입소문이 나면서 온라인 쇼핑용 밀키트 주문도 꾸준합니다. 아직은 매장 매출이 대부분이어서 수작업이 많지만 확장성을 감안한 대량 자동화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장 꿈꾸는 건 소자본 창업자들을 위한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입니다. 과도한 가맹비를 없애고 식자재비 거품을 빼는 형태로 상생의 기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저희도 많이 잘 버는 건 아니지만 좀 힘든 분들을 도와주고 상권을 보호해주는 프랜차이즈 또는 제가 처음에 당했던 그런 조금 속상했던 부분들을 없애고 최대한 마진을 많이 가질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게 목표예요. 가족들 이름을 한자씩 따서 마치 한정식 집처럼 정한 상호에서부터 길거리 간식도 신뢰를 담고 정성을 다하면 K푸드가 될 수 있다는 스타 소상공인의 패기가 엿보입니다. KNN 김건영입니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국내 최대 국화축제인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가 창원에서 열립니다. 파종부터 개화까지 직접 키워낸 수제 국화꽃 축제인 거제 섬꽃 축제도 개막을 알리며 나들이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걸로 보입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안가 산책길을 따라 꽃길이 조성됐습니다. 달과 별, 카우보이 캐릭터, 꽃 터널 등 각양각색의 조형물이 들어섰습니다. 우리나라 국화 10회지인 창원 마산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국화축제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올해 24회를 맞는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는 역대 최다인 16만 본의 국화가 선보입니다. 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 달 전부터 시가지 주요 장소와 행사장의 설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겨울에 월동을 합니다. 저온 처리해서 1월 달부터 삽목이 들어갑니다. 세팅은 저희가 10월 1일부터 이제 전면 통지하고 넓은 면적에 제비 설치하게 됐습니다. 올해는 축제의 가고파 명칭 사용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산 어시장 등 행사장을 확대하고 해군 군악대와 프로구단 치어리더 등이 참가하는 퍼레이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빠져 있었던 마산 어시장을 중심으로 한 국화 축제가 되도록 대상 범위를 굉장히 넓혔습니다. 경남 거제의 랜드마크인 식물원 정글돔 일대가 꽃으로 물들었습니다. 100여 개의 국화 조형물과 코스모스, 핑크뮬리 등 꽃들의 향연에 가을 정취가 물씬 풍깁니다. 국화, 핑크뮬리 등 형형색색의 가을 꽃과 그제를 상징하는 메르디스 빅토리아호, 기승관 등 100여 개의 조형물을 전시하여 오감을 체험할 수 있는 지육축제입니다. 다음 달 3일까지 열리는 거제 섬꽃축제는 거제 식물원과 함께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이 오늘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걸로 알려진 여론조사 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창원지검 형사 4부는 오늘 오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A씨의 창원시 진해구 소재 자택과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A씨는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친인척으로 16, 17대 국회에서 김 전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했습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영기 통영시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 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천영기 시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천 시장은 지난해 8월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산시가 시 산하 공공기관장들과 함께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열린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25개에서 21개로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이 통폐합된 이후 효율화와 기관 혁신, 시민 친화와 글로벌 네트워킹 등 4개 부문에서 우수 성과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10월의 마지막 주말을 앞두고 하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주말인 내일 오후부터 점차 흐려지겠고 일요일에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는데요. 모레 오전 경남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낮에는 부산 경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입니다. 내일도 나름 평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큰 일교차만 염두에 두신다면 활동하기 참 무난하겠는데요. 내일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높겠고 특히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낮 동안 다소 덥게도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밤사이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만들어지겠는데요. 특히 아침까지 경남 서부 내륙 지역은 시야가 200m 미만으로 매우 답답한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 제주도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높게 출발하겠고요. 서부 지역의 낮 기온은 23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경남 중부 지역의 낮 기온은 창원이 24도, 거제 23도, 밀양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부산의 낮 최고 기온은 24도, 김해와 양산은 25도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남해 먼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이어지겠고 물결은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비는 모레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부산은 월요일에도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당분간 예년 이맘때보다 온화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